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면 안 돼요.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한 20대 여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은 현재 연체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카드 채무들이고 마지막에 몰려 신용이 좋지 못해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하였습니다. 원금은 3,500만 원이고 대부분 17% 이상 고금리입니다. 카드 채무들도 이렇게 고금리인 이유는 리볼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 중입니다. 가족 관계는 본인과 부모님만 있는 3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평균 240만 원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추심 방지입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 중으로 부모님께 채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방문 추심과 우편물을 막을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이미 과거 한번 부모님이 빚을 상환해 주셨었고 채무들 대부분이 사치품, 유흥 등 과소비라고 하였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고금리를 사용하다 보니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월납부 금액이 낮길 희망하며 얼마를 상환하는지와 채무 조정에 비용도 문의 주셨습니다. 어떤 채무 조정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해 보았습니다. 추심 방지를 최우선 고려하였습니다. 추심 방지의 최선은 연체 전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연체로 신청이 가능한 채무 조정은 개인 회생과 신속 채무 조정이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추심 방문 및 우편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서 가족에게 알려질 위험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채무 조정에 부모님과 연관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 없기에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 재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알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채무 감면, 월변제액 부담, 채무 조정 비용 등을 비교한 후 개인 회생과 신속 채무 조정 중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 회생은 청산 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개인 회생의 총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즉, 청산 가치가 낮을수록 채무 감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담인은 본인 재산이 없기에 청산 가치가 0원이 됩니다. 무담보 채무액은 3,500만 원이고 이보다 청산 가치가 낮기에 상담인은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워크아웃 채무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의 채무 원금 3,500만 원의 30%는 1,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대출은 이 대부의 대출로 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카드 대금과 현금 서비스는 카드 발급일이 대출일이 되고 장기 카드로는 받은 날이 대출일이 됩니다. 비율상 30% 이내이기 때문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담인은 재산이 없습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없어야 부양이 인정 가능합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서울 1인 가구여서 1억 3,200만 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0원이 되며 무담보 채무액 3,500만 원보다 낮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예상진단을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그리고 상담인은 1인 가구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만 65세 이하이고 소득도 있어 부양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 250만 원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 약 144만 원을 차감한 약 106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106만 원을 33개월 변제 시 무담보 채무액을 전액 상환할 수 있었기에 채무 감면율은 0%입니다. 영상 시점에서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신속 채무조정 대신 금리 인하에 더 유리한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 채무조정 특례 예상 진단을 하여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기존 약정 이율을 30%에서 최대 50% 인하해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40% 이자율 인하를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조정금리가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1인으로 생계비는 약 144만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 생계비를 40만 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월 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66만 원이 예상됩니다. 변제 기간이 72개월일 때 이 금액에 부합하였습니다. 월 약 66만 원을 72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1,273만 원이고 총 변제금은 약 4,773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두 제도가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월 변제액을 먼저 보면 신속 채무조정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66만 원 정도로 예상되었으며 추가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106만 원으로 신속 채무조정보다 1.5배 부담이 높았습니다. 채무 감면과 채무조정 비용을 보면 개인회생은 원금 3,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전액 감면이고 개인회생 비용 평균은 약 300만 원입니다. 반면 신속 채무조정은 금리만 인하되기에 원리금을 변제하는 총 약 4,770만 원 변제가 예상되었으며 비용은 신청비 5만 원입니다. 채무 감면 차이는 매우 크지만 비용을 고려하면 그 격차가 줄어들며 월 변제액을 상담인이 부담 가능한 신속 채무조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지 않길 희망하여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 여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이 모르게 진행하려면 절대 연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미연체로 신청 가능한 개인회생과 신속 채무조정만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채무 감면 측면에서는 개인회생과 신속 채무조정의 차이는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담인은 채무 감면보다 월 변제액이 낮아야 채무조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가족에게 끝까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기에 신속 채무조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 채무조정을 포함한 워크아웃은 상환유예와 채무재조정 같은 안전장치가 추가로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